Exercise 5 Motion in 3D 3차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X of t is a position vector of a particle time t. 수학에서 배울 때는 어떤 함수 f of t가 f of x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이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타임의 펑션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그 3차원 운동을 할 때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포지션 벡터가 이 3차원 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x of t라고 썼으면 이것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썼을 때 1에서 3까지 xi t의 함수 ei의 해시다. 자, 이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베이시스 벡터 E1, E2, E3 얘네들이 타임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편리하다. 여거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빵이다. 2의 타임 데리버티브도 빵이다. 3의 타임 데리버티브도 빵이다. 요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프로덕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과 그 카테시안 유닛 벡터의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것의 합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그 포지션 벡터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함수가 있으면 덧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라이프니츠 룰을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시간 미분을 했을 때 날아가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데리버티브 룰은 디퍼런셜을 여기 이제 아규먼트에 들어가는 시간의 파라미터를 약간 쉬프트하고 그 디퍼런셜을 파라미터의 변화량 h라고 하는 뭐 델타 t 이렇게 써도 되고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렇게 레이셔를 취해서 이 인피니테이시블한 파라미터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0을 넣으면 안 돼. 0 나누기 0 되면 안 되니까 0에 무한히 가까이 가도록 하면서 계산하면 된다. 자, 우리는 이제 velocity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acceleration 가속도를 구하려면 그 똑같은 원리로 recursive하게 반복적으로 미분을 2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데리버티브, first order 데리버티브가 다음과 같은 레이쇼로 되어 있으니까 이 first order 데리버티브를 갖고 와서 그것의 디퍼런셜을 구하고 그리고 시간의 차이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의 차이가 여기 있죠. 그럼 요 친구가 velocity이기 때문에 이 velocity를 여기에 있는 공식으로 또 대입을 해. 그러면 velocity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t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됐다면 t 플러스 h를 때려 넣으면 분자가 x의 t 플러스 2h 빼기 x의 t 플러스 h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갖다 놨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 오면 돼. 자, 이렇게 하니까 두 개 간 다음에 하나 간 거를 빼고 다시 또 빼고 그 다음에 빼기 원래 거 그 값은 더했다. 이거 1 빼기 2 더하기 1.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2ab 플러스 b 제곱. 바로 여기에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형태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익스팬드해서 잘 해보지 않았을 텐데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 third order 데리버티브 물리에서는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만 나오죠. third order 데리버티브 해봤자 다시 뺑뺑이로 돌기 때문에. 그런데 이 third order 그러면 1, 3, 3, 1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알았다. 자, 그렇게 해서 리밋을 구하면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다시 말해 액셀러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h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것을 아이고 escape. 자,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구하는데 이쪽에서 t라는 데가 있으면 여기에 t 플러스 h 하고 요 두 점의 변화율을 구해가지고 이 슬로우프를 구해서 이 점이 요 접점에 다가가도록 하는 리밋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 거꾸로 t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 왼쪽으로 거꾸로 가서 t-h 이렇게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 -h에 요 h가 0으로 가는 리밋으로 가서 접선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x의 t 빼기 x의 t-h 나누기 h라고 해도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썼을 때는 지금 2h, h0로 되는데 이 센터를 맞추고 하나는 한 칸은 앞으로 가고 한 칸은 뒤로 가게 해서 플러스 h, 제로, 마이너스 h 이렇게 해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는 오더를 올릴 때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항 정리를 활용해서 하는 법을 했고, 자, 프로덕트 이 함수가 프로덕트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앞에 미분, 뒤에 미분의 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우리는 벡터에 대해서 하니까 벡터의 어떤 퀀티티를 스케일러를 곱해서 벡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에 미분을 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단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 하나하나가 sum of i, ai, t, ei, hat 요것이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도 또 프로덕트가 있고 이 속에도 1, 1, 2, 2, 3, 3 이 세 개의 성분을 더해야 되는 과정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분할 때에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안 미분하고 더하는 이런 형태의 표현을 라이프니츠가 알아냈다라고 했죠. 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바로 라이프니츠의 데리버티브 이 표기법이 훨씬 더 뉴턴이한 방법보다 편리하다. 이 점을 찍는 것은 뉴턴의 방식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velocity를 계산해 보자. velocity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포지션 벡터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유닛 베이시스 벡터를 곱하고 x, y, z 성분을 요거는 뭐 여기 2라고 돼 있는데 3이라고 써야지 3디멘션이 되겠죠. 적어놔야지 나중에 또 고치지. 자, 이때 우리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안 미분하고 더하는 거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E1, E2, E3 이 유닛 벡터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공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에 따라 미분을 하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유닛 베이시스 벡터 미분 안 한 것만 남고 그 계수인 카테시안 컴포넌트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벨러시티 성분들을 유닛 베이시스 벡터에 곱해서 더해주면 벨러시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덕트의 미분을 라이프니츠 룰로 계산할 수 있듯이 스케일러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A1T, B1T 더하기 A2T, B2T, A3T,
B3T 이런 식으로 다 더해야 되는데 이 벡터 표시를 하고 점을 딱 찍으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쓸 걸 간단하게 써서 좋은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더한 거를 미분할 땐 하나하나 미분해서 더하고 그리고 곱한 것도 하나씩 따로 미분해서 더하면 된다.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자, 답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때 간단한 경우를 보면 B와 A가 모두 다 같을 경우에는 이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커뮤터티브 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A와 B가 같으면 이 두 개의 항이 two terms, 이 두 개의 term이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럼 결국 두 배의 하나 미분 그리고 안 미분의 스칼라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요 간단한 그 공식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 키네틱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요. mv 제곱. 그런데 이 v 제곱은 사실 벡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닷 벡터 이렇게 된 거고 이 카테시안 3디멘셔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x 성분의 y 성분의 z 성분의 벨러시티의 스퀘어를 다 더해서 얻는 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2분의 1 mv 제곱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이 공식을 써서 요건 앞에 계수니까 튀어나오고 물론 렐러티비티 때는 마스가 시간에 따라 속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 마스는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요 놈을 미분하면 되는 것이다. 요 놈을 미분하고 요거에 닷 벡터 닷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것과 안 미분한 거 오른쪽을 미분하고 왼쪽을 미분하고 더해야 되니까 두 개의 항이 나오고 두 개의 가속도와 속도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형태가 나타난다. 이 날아가고 이렇게 보면 m에다가 가속도니까 힘 MAF equals MA 그 다음에 힘 스케일러 프로덕트 velocity 힘에다가 velocity를 곱하면 이게 파워 일률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크로스 프로덕트에 그 동일한 방식을 가하게 되면 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더하면 된다. 자,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나중에 우리 어디에서 배우냐 하면 우리는 앵글러 모멘텀 계산에 이게 또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mass 곱하기 velocity 이게 운동량, 모멘텀 그것도 선운동량, linear momentum이라고 부르는 mass times velocity, linear momentum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포지션 벡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R, 그러니까 뭐 X 크로스 linear momentum을 보통 P라고 써요. 그러면 X 크로스 P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orbital angular momentum이라고 하는데 이 orbital angular momentum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미분해보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자,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velocity, cross velocity의 형태가 나타나서 A 크로스 A는 항상 0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두 개 같은 것이니까 얘는 사이각이 sin theta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타가 빵이기 때문에 sin theta는 빵이다. 그래서 얘는 사망해버렸어. 그럼 이것만 남는데 그러면 x 크로스 O, ma mass times acceleration은 force다.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F equals ma. 그래서 x 크로스 F. 자, orbital angular momentum의 time derivative는 x 크로스 F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orque라고 한다. 팽이가 뺑뺑이를 도는데 이거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해서 옆에다가 팡팡팡팡 치죠. 이 반지름 곱하기 레버암 수직인 방향으로 그걸 때려줘야지 얘가 팽이가 더 빨리 회전한다. 자, 이것은 rotational version of Newton's second law. 그 회전과 관련된 뉴턴의 제2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의 심볼은 orbital angular momentum의 심볼은 보통 캐피탈 L이라고 쓰고 그것의 타임 데리버티브인 그 회전과 관련된
힘, 아마 한국 교과서에는 돌림 힘이라고 나왔을 텐데 나는 그 단어를 동의하지 않아요. 토크라고 하는 게 힘. 다섯 번째. 자, 포지션. 자, 이제 우리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풀면 많은 것이 단순한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회전을 할 때에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보다 로테이셔널 폴라 코디네이트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요. 우리가 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도입하고 레디어스 r인 원을 생각해보자. 이 원주를 뺑뺑이 도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것의 x축으로부터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때 유닛 레디얼 벡터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r이면 이것의 코디네이트는 x, y인데 x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려면 r을 팩터 아웃하고 그 다음에 E1 hat 코사인 세타 플러스 E2 hat 사인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유닛 레디얼 벡터 이 반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다. 그러면 이 점이 코사인 그러니까 유닛 벡터였을 때 얘가 세타가 되고 그러면 요거 수직을 딱 잡으면 요 수직인 벡터는 여기 탄젠트가 되겠죠. 접선. 자, 요 놈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면 요 점이 코사인 사인이면 요 점은 어떻게 될까? 요걸 요렇게 돌린 y축에 1이 되는 점을 이렇게 돌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뒤바뀌고 x좌표가 네거티브가 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요 지점이. 그래서 이 레디얼 벡터와 수직이면서 길이가 1인 벡터는 좌표를 뒤바꾸고 부호만 바꿔놓은 요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사실 미분하면 얻을 수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는 우리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암기를 해야 된다. 유닛 레디얼 벡터와 유닛 탄젠트 벡터는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지션 벡터가 레디어스 곱하기 유닛 레디얼 벡터로 표현되었는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우리는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왜? 여기에 E1, E2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건 좋아. 하지만 이 앵글 세타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시간으로 요것을 미분하려면 편리하게 쓰여져 있는 세타로 먼저 미분하고 그리고 세타를 t로 미분해야 된다. 그것을 체인 룰이다. f of g 이렇게 되어 있으면 f를 g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x로 미분해야 되죠. 이것을 x로 미분한다고요. composite 펑션이 이게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미분할 때 그러면 시간으로 미분하고 싶은데 결국에 시간으로 미분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세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세타를 이용해서 미분해주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자, 사인, 코사인 미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타를 시간으로 미분, 이 세타 다시라고 하는 것은 d 세타 오브 dt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 이게 반지름을 돌리니까 이 방향이 돌리면 탄젠트 방향이 접선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까 알고 있는 이 수직인 방향과 똑같이 비례하는 유닛 벡터가 나오고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유닛 벡터가 나오고 그 정도가 세타다. 이게 세타가 얼마나 시간에 따라 빨리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세타의 시간 미분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렇게 돼서 ER 요게 길이가 1인
유닛 레디얼 벡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세타 닷 2세타였다.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럼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돌면 세타를 만들듯이 이 세타의 유닛 벡터를 돌리면 1로 갈 테니까 답은 이 레디얼 벡터를 까꾸로 집어넣은 거와 같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회전은 90도만큼 회전만 시킨 거고 이게 같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타 r을 미분하면 세타 방향으로 가고 세타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r 방향으로 가고 그 정도는 세타 닷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r을 두 번 미분을 해봅시다.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두 번 미분하면 그러면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을 구별해서 얘 한 번 더 점을 찍어줘. 그 다음에 얘는 내버려 두고 앞에 있는 거 내버려 두고 뒤에 있는 거 점 찍어줘. 뒤에 있는 거 점 찍으면 세타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 R에 점을 찍으면 세타 방향에 세타 닷이 된다라고 세타에 점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R에 R 방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세타를 한번 세타 닷을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요게.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 닷에다가 마이너스 세타 닷을 하니까 마이너스 세타 닷 스퀘어가 나온다. 결국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회전 운동을 평면에서 회전 운동하는 경우에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아주 놀라운 일이고. 자, R 반지름 유닛 레디얼 벡터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정리했을 때 자, 라이프니츠 룰.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하러 가죠. 두 번 미분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미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번, 한 번, 두 번. 자, 한 번 나눈 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가 2가 된다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자, 1, 2, 1, 1, 2, 1 이게 맞았어. 자, 이제는 여기에 공식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카피만 해오면 돼. r 두 번 미분은 뭐 카피할 필요도 없고 얘는 r 한 번 미분, 레디얼 벡터 한 번 미분, 얘는 세타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정도가 세타 닷이 되고 세타 방향으로 간다. 자, 여기에서는 유닛 레디얼 벡터를 두 번 미분했다.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세타 방향으로 세타 더블 닷 그리고 마이너스 r 방향으로 세타 닷의 스퀘어가 나온다. 그러면 동류항을 모으면 r 방향과 레디얼 방향과 탄젠셜 방향을 다 정리하면 요거가 레디얼이지. 그 다음에 탄젠셜 방향은 요거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레디얼 방향의 액셀러레이션이고 마이너스 r 세타 닷 스퀘어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마이너스 r 오메가 스퀘어의 유닛 유니폼 서큘러 모션 그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 centripetal acceleration 그 구심 가속도에 해당한 중심을 향한 마이너스라면 중심을 향해서 레디어스 곱하기 오메가 스퀘어가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 r 세타 닷 이것은 이제 탄젠셜 액셀러레이션 팽이를 아까 칠 때 팽이를 여기서 수직으로 레버한 만큼 팡 치면 얘가 이렇게 가속도를 붙어서 회전 각속도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 영향. 이게 플러스 2 R다 세타다. 이게 바로 코리올리의 포스와 연관되는 accelerating frame. 지구는 rotating frame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불질 않고 사실은 이렇게 불어버리지. 왜?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그건 inertial reference frame이 아니라 우리가 관성계가 아니라 rotating frame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는데 바로 요 코리올리 포스가 코리올리 액셀러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운동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유니폼 액셀러레이션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이것을 위치의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 있는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게 데리버티브는 까꾸로 하는 것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미분을 까꾸로 한 것을 그 inverse operation 그걸 뭐라 그래? 역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건데 definite integral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면 그 값이 uniquely defined 된다. 그럼 이제 0일 때 값 x가 시간이 0일 때 값을 x subscript 0라고 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로부터 x of t 시간 t일 때와 0일 때의 그 차이는 그냥 무조건 적분하면 된다.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x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근데 여기 더블 데리버티브를 알았기 때문에 x를 알려면 x의 싱글 데리버티브를 적분해서 0일 때 요거하고 맞춰가지고 요 시간일 때 위치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걸 잘 몰라. 이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얘를 또 적분해야 해서 알아내야 돼. 무엇을? x 다시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적분을 한번 해야지만 x 다시 얻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대입을 하게 되면 더블 인테그랄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싱글 인테그랄은 트리비얼한 게 인테그랄이고 자 이것은 그냥 이건 x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a, b 하면 이거 대신에 x equal b, x equal a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b 빼기 a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두 탕을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인테그랄 했을 때 여기 이제 upper limit, lower limit 이런 거 이제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두 번 적분하는 과정에 이제 팩토리얼이 튀어나온다.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2분의 1 AT 제곱이 된다. 자, 이것을 리커시브하게 반복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산수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퍼 리밋이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어 리밋은 다 0야. 이것을 n개 적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짜리는 너무 쉬워. 하나짜리를 하면 t가 된다는 거 알았어. 두 탕을 하면 2분의 1 t제곱이 되네. 세 개를 하면 이거 3분의 1 t 세제곱인가? 3 팩토리얼 분의 t 세제곱이다. 진짜 그럴까? 아닐까? 그런 것을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용하면 우리가 뭔가 머리를 굴려서 대충 엉터리 답이라도 한 다음에 그게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용하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면 우리의 도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고 보니까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제곱이 된다. 자, 이것은 나중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 나타나는 형태와 매우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